경공매로 건물 취득할 때 네.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모텔이라든지 또는 뭐 유흥주점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허가가 인허가가 필요한 네. 그런 업종들이 있을 때 그 영업 허가를 내가 건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이 포괄해서 같이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입니다. 그 영업권을 가져올 수 있나? 네. 궁금한데요. 네. 일단 우리가 낙찰 받은 건 형식상으로는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죠. 그죠? 부동산인데 그 영업권까지 인허가까지 같이 따라올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많이 문제가 돼요. 그러게요. 실제로 네. 실무상에서. 예. 그 유흥지점은 뭐 일종이라 그래서 뭐 단란주점 같은 데는 네. 허가가 없고 잘 안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교육 네. 뭐 몇 미터 안에는 설치가 금지니까 네. 그거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 개그맨을 하셨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건물로 일단 사고 팔고 하면은 그런 두 사람 간의 합의하에서 이제 그까지 영업권까지 가져오느냐 뭐 이런 합의가 도출이 되는데. 그렇죠. 경매로 이제 하게 되게 되면은 건물만 가져오기 때문에 그 상대방하고는 약간 적대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넘겨주려고 그러겠네. 돈 받으려고 그러고. 맞다. 네. 날렸으니까. 부동산 날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업 허가를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아까 이제 요즘 법들이 좀 강화돼 가지고 무슨 위생 정화구역이니 학교 정화구역이니 뭐 네. 이런 용어로 해가지고 예. 인허가를 다시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흥주점, 그다음에 모텔, 숙박업소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으로 영업 허가를 기존 영업 허가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이게 참 그 돈이 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사고 팔 때는 권리금조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근데 이제 그 팔려고 하는 쪽은 너무 많이 부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공짜로 이렇게. 거의 뭐 이제 돈을 적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이 일치가 안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소송으로 이걸 내가 가져올 수 있느냐, 법적으로, 법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궁금한데요? 이런 이제 논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분쟁들이 꽤나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걸 만약에 이제 낙찰 받은 사람이 그 승계, 영업자 지위 승계라고 하는데, 영업자 지위 승계를 하려고 뭐 그 관청에다가 이제 신고서를 내면 관청에서는 좀 꺼려요, 그거를. 왜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기존 그 허가받은 사람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꾸 민원을 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진해서 뭔가 신고를 잘 안 받아주고 법으로 좀 그 미루어 버리는. 판결 받아와라. 판결 받아와라. 그런 이제 경향이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제 소송이 많은 분야였습니다. 이 분야가.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실제로 이제 이걸 오해가 참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못 알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고 유튜브에도 제가 보니까 이게 틀린 내용으로 막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가져올 수 있다, 가져올 수 없다. 어떤 경우는 뭐 없다, 있다 이런 했는데 그게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법을 한번 일단 보시죠. 모든 뭐 영업 영업 허가를 다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요. 그게 그 논의가 되는 이유가 이제 법에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제가 그 유흥업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흥업소는 대부분 이제 식품위생법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숙박업은 또 공중위생관리법. 다르네요. 법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식품위생법 그 39조를 보게 되면 영업 승계 이래 가지고 일단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뭐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영업을 양수받은 사람, 또 상속받은 사람, 그다음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그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 요게 이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항에 이제 우리 지금 오늘 논의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2항은 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절차에 따라서 영업시설에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그리고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록 그간 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놓고
1호 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있네요. 2호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절차, 또 3호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요걸 이제 공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런 등등의 이제 절차에 따라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망에는 뭐 1개월 내에 이제 그 승계한 거를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3조 2에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중위생 영업의 승계 그래가지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행 한번 보시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다음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 공중위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공중위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승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은 두 법에 아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려면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 이렇게 돼야 돼요. 영업시설의 전부. 막 주방시설부터 뭐 탁자, 테이블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법에는 이제 영업시설의 전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영업시설의 전부란 게 뭐지?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그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면은 그게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돼 있는데 네. 실제로 영업시설의 전부라는 게 뭐야라고 하는 그 부분 논란 때문에 이제 그 오해가 있었는데 관련 판결이 대법원 2003년도 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에 사안이 이제 어떤 사안이냐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그 건물 안에 이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요거를 이제 했어요. 자기가. 그런데 요게 수리가 됐네요. 요거는 사안이 수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영업한 사람 있잖아요. 네, 기존에 네, 영업한 사람이 이 수리 처분이 잘못됐다, 위법하다라고 해가지고 취소 소송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결론은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됐어요. 지금까지 취소됐어요? 됐는데 그게 이제 절차적인 이유로 취소가 됐어요. 뭔 말인가 하니까 이제 행정 절차법상으로는 이 기존 영업자한테 뭔가 소명 기회라든지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안 줘가지고 이 처분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실체적인 면 우리가 절차적인 면이 아니라요. 실체적인 면에서는 이 영업 허가가 어떻게 승계될 수 있는지 또 그 근거가 뭔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승계는 되지만 절차가 잘못됐다.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판단이 2003년도 대법원 판단이 나고 나서 그 뒤에 관련 하급심 판결에서는 요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 긍정적으로 판단해 줬습니다. 승계는 다 된다. 네네네. 그래서 요 판결을 이제 그 한번 읽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이라 인수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인수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아니라요. 그 원래 했던 기존 영업자의 모든 시설이 아니라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이런 개념을 썼어요. 자 그러면 요 사안이 아까 제가 유흥주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유흥주점업은 식품위생법 관련된 거거든요. 식품위생법 관련된 그 법에서 나와 있는 그 시설들, 식품위생법 영업허가를 해줄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면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살펴봐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승계를 다 전부를 인수한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업을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주방 같은 거 뭐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법에 근거해가지고 쭉 이제 하급심 판결들이 뭐 그렇게 했는데요.
자, 그 법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따져서 하고심 판결들이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하는데 하고심 판단들이 하여튼 결론은 그겁니다. 이게 관련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뭐 유흥주점 같으면은 식품위생법, 네. 그다음에 숙박업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요건데 대전지방법원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사건도 이제 건물 낙찰받은 사람이 그 영업 승계 신고를 했어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구청이 이제 반려를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자 이제 그 낙찰받은 사람이 소송을 한 겁니다. 왜 반려하냐?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했는데 원고 승소 판결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가 나서 확정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식품위생법에서 이야기하는 영업시설의 정보를 인수한 사람이 개념이 뭔지 이 사건의 원고가 여기 인수한 사람에 해당되는 건지 요 판단을 했는데 요 아까 이 대법원 2003년 판결을 이렇게 그 인용을 했죠. 인용을 하고 이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는데 기본적인 시설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업종별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법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흥주점업은 이 법에 따져보니까 이 별표 식품위생법 36조 별표 14 여기 나와 있는데 따져보니까 영업장, 그렇죠. 조리장, 그다음에 급수시설, 그다음에 화장실, 무대시설 이런 것들 이제 규정하고 기본적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법원이 판단이 현장 검증을 가봤어요. 법원이 현장 검증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의 경매 절차에서 감정 평가하면서 부대 설비를 고려해 가지고 평가했고요. 요런 아까 이야기했던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던 겁니다. 감정에. 그다음에 경매 대상물에 보니까 건물에 부합되어 있는 그 창고, 뭐 관리실, 계단실, 승강기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장 검증 당시에도 요 공간에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스프링쿨러, 무대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 이런 걸 보면은 이 원고가 경매 절차에 따라서 건물 취득하면서 이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했다. 라고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지하 1, 2, 3층 되게 컸나 봐요. 그러니까요. 뭐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사건의 이제, 스토리가, 이 이제 원고가 소송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했는데, 행정심판은, 이 재판하고 반대 결과가 났어요. 너 인수 못해. 이렇게 났는데, 원칙적인 옛날에 이제 사고방식처럼 이게 건물 취득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영업시설을 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이제 안 받아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재판 가서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많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의 이제 승계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걸 한 번 더 보시죠. 네. 지금 이제 대전지방법원 판결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관련된 이런 사안인데, 요 대구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요거는, 건물 낙찰 받고 나서 기존 숙박업 영업자한테, 그 숙박업소 내에 있는 동산들, 이런 것들을 다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산이란 게 뭐, 침대니, 뭐, 이불이니, 이부자리니, TV니, 뭐 그런 것들, 세면도구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몽창해가지고 인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기존 영업자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협조를 안 하고 그냥 폐업시켜버렸어요. 나쁜 사람이었네. 마음이 변한 거죠. 네, 그냥. 그러니까 그 돈이 마음에 안 들었든지, 어쨌든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 일방적으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이제 원고가 하게 된, 그런 사안인데, 행정청이 보니까, 이거 폐업된 상태에서
승계 신고가 들어오니까 안 돼. 이미 폐업이 됐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 승계 신고를 받아 달라. 요런 재판을 한 겁니다. 자, 요 사안에서 그 이제 대구지방법원 사건인데요. 2016년 사건인데 요 사건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논리를 해가지고 지금 영업 시설을 다 인수한 사람에 해당되느냐, 그죠? 관련 시설 및 설비 전부를 인수한 사람의 개념에 대해서 대법원 2003년도 판결을 인용을 했죠. 인용을 했는데 요거는 지금 공중위생법상 숙박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법에 보면은 그 시설이 뭐가 있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시설, 취사 시설은 제외 및 설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이렇게 이제 법에 개념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별표 기준에 보면은 관련 법의 규정 보면은 별도로 갖추어야 될 시설이나 설비 기준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장기 그 레지던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법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요건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레지던스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일반 숙박업 같은 경우는 시설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건물만 갖고 있으면 그냥 된단 말이죠. 저도 사실은 이제 이걸 보고 처음 알았는데 숙박업 하면 뭔가 이렇게 침대나 이런 걸 갖춰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욕실, 침대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되는데 우리가 시골에 있는 그 허름한 여관을 한번 민박? 생각해 보시죠. 그렇죠. 민박. 그렇죠. 그 숙박업이잖아요, 다. 그런데 거기는 침대도 없죠. 그렇죠. 이불이죠. 이불도 사실 없어도 돼요. 그게 법에서는 요건을 정하지 있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세면도구, 화장실도 없어도 돼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건물만 취득함으로써 사실은 그 숙박업에 손님이 머무를 수 있는 곳, 쉬고 머무를 수 있는 그 요건을 갖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유흥주점, 거기보다도 훨씬 더 턱이 낮네요. 턱이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볼 것도 없이 건물만 취득해도 그 요건을 갖춘다. 시설을 취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제 승소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다른 유튜브에는 이걸 승계를 못한다라고 많이 나와 있나요? 구구각색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지금 어떤 유튜브에는 이게 이 법을 이야기하면서 뭐 숙박시설 같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이잖아요. 공중위생관리법 이 법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건물주가 숙박업을 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영업허가는 못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주인이 해야지 갖고 올 수 있고. 네네. 임차인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못 가져온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튜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이제 그게 많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전지방법원 판결에서 나와 있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피고가 바로 그 관청이거든요. 피고가 이제 뭐라고 이제 주장을 했냐면, 이, 식품위생법 그 39조는 경매 절차에서의 매도인,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건물주죠. 영업자하고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관청이. 그러니까 주인이 해야지, 건물주가 해야지. 근데 아마도 이 사건은 지금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는 이게 건물주가 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아준다 이렇게 했는데 법원은 임차인이라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게 시설만 가져오게 되면은 그 허가권이 그대로 따라오는 그 구조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영업자가 건물주든 아니면 임차인이든 상관없이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 그 구청 주장을 안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이 판결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입자가 거기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세입자가 그 건물이 낙찰된다고 해가지고
그 허가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그러면 시설이 건물주한테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허가권까지 다 건물주한테 가버려? 그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게 이제 이 대전지방법원의 항소심, 대전고등법원인데요. 그 항소심 판결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안 그래도 그 이유를 딱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항소심법 판단도 무조건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건물 취득했다고 해서 그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거나 전세권자라고 하는 그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자인 제3자한테 귀속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으면 가져올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 세입자는 그 순식간에 이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민법상의 뭐 임대차 그 보호도 이것도 다 안 되는 거고, 영업권도 상실하고. 예, 넘겨줘야 되고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야, 이거 근데 건물 대항력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상가들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임차인도 영업허가권을 넘겨줘야 되는. 거기서 장사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허가권까지 뺏기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대항력이 중요하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법리가 이제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오해가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우리가 뭐 이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이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큰 게 아주 뭐 유흥주점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그게 뭐 이제 허가 안 나는 요즘 학교 옆에는 아예 허가가 안 나잖아요. 학원 근처.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있으면 네. 대항력이 없다면 딱 가져올 수도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건물 가치보다 영업권의 가치가 더 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큰 어떤 뭐 재산적인 이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야 되고 또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사람도 임차인도 이거 내가 그 잘못하면은 몽창 뺏기게 될 수가 있구나. 그런 게 또 인테리어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숙박업하고 이런 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기 권리 보호를 위해서 낙찰을 받는 사람은 낙찰 받는 대로 자기 권리, 또 기존에 영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권리 이런 보호를 위해서 법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네. 이게 한 번 더 정리하자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워낙 이게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거기 그 있는 동산들 있잖아요. 침대니 뭐 세면도구니 뭐 이런 이불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못 받습니다 원래. 그렇죠. 그거는 뭐 저기 별도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과 뜯어갈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뜯어갈 수 있는 별도의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그걸 취득하지는 못해요. 그게 이제 기존 건물주가 영업하는 곳이든 아니면 세입자가 영업하는 곳이든 간에 관계없이 동산은 취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업권 부분은 아까 그 법에 따라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에 해당된다면 영업권까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